우리나라 그 진보 쪽의 학자들이 브루스 커밍스의 오류를 그대로 재생산해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틀린 거를 말도 안 되게 오류를 재생산하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발췌개헌, 4.4 5.입 개헌은 역사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 박사님은 발췌개헌, 4.4 5.입 개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당시의 기준으로나 오늘의 기준으로는 이제 그 탈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헌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발췌개헌하고 4.4 5.입 개헌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4.4 5.입 개헌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좀 변명의 여지가 너무 없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췌개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게 단순히 어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연장만을 위해서 일으킨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조금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명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에브레디 작전이 실제로 이제 미국이 작전을 짰고, 그러니까 이승만 제거 작전이었죠. 이승만 제거 작전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고, 거의 에브레디 전이죠. 에브레디는 이제 53년도에 이제 작성된 거고, 그와 유사한 사건이 그 발췌개헌 앞두고, 그러니까 부산 정치 파동 앞두고서 됐는데, 그때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그 무초 대사를 시켜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종찬 장군입니까? 이종찬 장군한테 쿠데타를 일으켜도 용인할게, 이런 메시지를 줬고, 또 무초 대사도 김성수라든지 야권 지도자한테 우리 이승만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어떤 비헌법적 수단에 의한 이승만 정부 전복을 이제 부추기고 있었죠. 이제 하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정전협정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부추긴 측면이 있었고,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심경이었느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목숨 통일도 못하고 그동안 피 흘린 값도 얻질 못한다, 영원히 분단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꼈죠. 그리고 이승만 서한철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 그 당시 미국이 이승만의 후계로 이제 점 찍었던 사람들이 조병옥하고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병옥이 되든 장면이 되든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승만 서한철 같은 데 보면은, 뭐 다른 문헌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면에 대해서는 자주 이런 이승만 서한철이 한 두세 번 정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한테 잘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화를 낼 때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한 장면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 피 흘린 값도 얻지를 못한다, 그리고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집권을 연장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운명은 결단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췌개헌은 그런 측면에서 그 부산 정치 파동 끝 마무리를 한 게 이제 발췌개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친위 쿠데타 유사한 걸 일으켰던 거는 이제 그런 동기가 숨어 있었던 거고, 그런 변명이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발췌개헌은 그 부산 정치 파동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때는 개헌 자체는 뭐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었으니까. 네, 국회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생존을 자기 나름대로는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변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오익계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그거는 이제 사사오익계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이제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제 관련 조항, 그 재헌헌법에 남아있던 초기 재헌헌법에 남아있던 사회주의적 조항들 이런 걸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라든가. 네. 그런 걸 이제 없애는데 거기에 이제 큰 의의를 두고 싶으면 이제 둘 수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 4.4.5개헌의 핵심 내용은 그게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제혁명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이제 좀 확대된 해석으로 보고, 왜냐하면은 귀속재산 불화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재헌헌법 귀속재산 불화법을 그 제책에서도 그 과정을 다루는데 처음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귀속재산 불화법이 만들어집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주요 산업의 국유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자주 그런 조항에 의거해가지고 툭 하면은 이제 어떤 요즘식 이야기하면 자주시장경제정책을 이제 태클을 많이 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회를 많이 합니다, 이미. 그래서 귀속재산 처리도 거의 법안을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경매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자유시장경제정책은 그 헌법이 아니더라도 실제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4.4.5익견에서 경제조항은 실행하고 있는 것과 법을 좀 조응시키는 그런 차원이었던 게 더 강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보다 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조응시킨 측면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추측인데요. 그것도 제가 조금 더 그걸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문헌을 자세한 속기록, 회의록은 읽지 않고 그냥 이 참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감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적인 답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인상적인, 임프레셔니스틱하게 이제 이 정도로. 2차 문헌과 속기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1차, 제가 이 책에 한해서는 2차 문헌들 오류를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진짜로. 처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단순한 해석의 오류인가요? 아니면 인용 자체의 오류입니까? 둘 다입니까? 예를 들면, 저 뒤에 제가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을 이제 다루는데요. 이게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 전쟁의 기원에서, 이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의 최종 배우는 이승만 혹은 최고 권력 상층부를 이제 배우로 보면서, 정권 차원의, 기획으로 보는데, 그 목적은, 김효석 장관을 백성욱 장관으로 바꾸고, 신승모를 이범석으로 바꾸고, 뭐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은 1950년 4월 초에 세상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김효석 내무장관은 2월 달에 잘려요, 이승만한테. 자기 한민당 편을 들어가지고, 한민당 측 경찰 인사를 한다고 이승만이 자르고 백성욱 장관을 2월 달에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범석은 3월 말에 이미 국무총리 사표를 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커밍스가 주장하는 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죠. 시기가 완전히 어긋나네요. 네, 어긋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안 봤던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 쪽의 학자들이 브루스 커밍스의 오류를 그대로 재생산해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틀린 거를 말도 안 되게 오류를 재생산하죠. 그런데 전국회 속기록도 보면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터넷 문에 이런 데 보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이승만이 반대를 했음에도 받아들인 거는 그 직후에 양곡수매법이 정부안을 냈는데 이 정부안이 잘 처리가 될지 말지 몰라서 이 정부안을 좀 국회가 수용을 해다오. 이런 측면에서 반민법에 반대하지만 반민법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반민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인 법무부 장관한테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니 우선 신익희 국회의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신익희 의장이 지금 요즘 유행한 제2요구권을 요구를 해도 3분의 2 쉽게 3분의 2선 확보한다. 그래서 지금 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소용이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접죠. 그하고 그 양곡수매법 같은 경우는 정부안이 잘 해결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속기록만 읽었어도 그 저지르지 않은 오류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걸 내가 굉장히 많이 보고, 중간중간에 처음에는 1, 2주로 이제 제가 다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사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40-50분 가량의 기념사를 하는데 그 앞에 한 패러그래프 정도가 그날 아침에 도쿄에서 날라온 메가드 장군에 대해서 이제 헌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분량인데 옛날부터 메가드 장군을 계속 관찰해왔고 위대한 장군이고 뭐 일본의 민주주의를 갖다 주는 사람이고 하면서 막 칭찬해 줍니다. 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전부 앞으로 대한민국 수립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뭐 우리 잘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학자가 그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냐면은 결론적으로 메가드와 미국에 대한 헌사, 찬사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거 완전히 왜곡이죠. 그 학자의 주장을 또 강준만 씨가 현대사산책인가 하는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자기는 또 읽지를 않았던 거죠. 그 기념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계에서 잘못된 게 1차 사료를 보지 않고 혹은 1차 사료를 안 읽고 했던 어떤 왜곡된 혹은 과장된 거가 생산이 되고 그게 계속 이제 학계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 문헌을 읽지 않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학자들의 직무유기네요. 그렇죠. 역시 원사료의 중요성, 학문의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발췌개헌과 4.4.5입 개헌을 거치면서 자유당, 민주당, 양당제가 실현이 되는데 이 양당제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정당 정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뭐 명목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자유당이 이제 1951년에 생겨가지고 뭐 부산 전체파동, 자유당도 그때 원내 자유당이 있었고 원내 자유당이 있었는데 노선은 또 전혀 달랐잖아요. 그죠? 한 원내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뻗나갔죠. 이제 내각 책임제로 하려고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손잡으려고 계속 했었고, 또 원내 자유당은 또 이승만 대통령 편이었지만은 그것도 뭐 그렇고, 민주당만 해도 그 55년대 만들어진 민주당은 민주당 구파와 신파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원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 구파하고 자유당이 오히려 더 가까웠지 신파하고 구파는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파의 지도적 인물이 신익희, 윤보선, 김영삼 대통령도 원래는 신파가 돼야 되는데 출신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구파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뭐 현대사로는 민주당 구파의 적자가 김영삼, 예. 신파의 적자가 김대중,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원래는 신파여야 되는 게, 왜냐면은 민주당 구파는
한민당, 그 민국당으로 거쳐온 그 김성수, 신익희, 지청천 이런 그룹이 이제 구파해야 되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자유당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영구 대통령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항의하고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호원동지회인가 뭐 이런 데 참여하면서 민주당에 합류하고 요런 세력들은 이제 원래 신파로 분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파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구파가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0대 말에 이제 신파로 들어가고. 근데 뭐 신파와 구파가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도 견원지간보다 더 심하게 싸웠으니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그 정당 정치라기보다는 파벌 정치 연장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대 정치라는 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우리나라는 진정한 정당 정치가 아니고 파벌 정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물론 자기가 어떤 정치적 어떤 저의를 가지고 한 발언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상당히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정당 정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여전히 이제 파벌이 여전히 오히려 파벌 정치의 폐가 더 컸다고 봐야 되고, 뭐 제2공화국의 붕괴도 그런 측면에서 기인한 바도 이제 크다고 봐야 되겠죠.